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엄청난 급락을 했죠. 이해하지 못할 비이성적인 흐름도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따 저녁 시간 이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율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선 이후 미국의 대선 이후 주시장의 변동성 부분이 지금 사전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비교를 통해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자산 운용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미국 시장부터 미국 시장의 이제 대선과 관련된 부분의 본격 레이스가 이제 9월 29일 1차 TV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 개막을 하죠. 1차 토론회가 9월 29일, 또 2차 토론회가 10월 15일, 3차 토론회가 10월 29일, 그리고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선거인단 투표가 12월 3일, 그래서 취임이 2021년 1월 말인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의회 선거도 중요 변수입니다. 6년 임기 상원 100석 중 34석을 선출하는데, 또 임기 2년에 하원도 435석 전원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상원과 하원, 이 의원 선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정치 배팅 사이트에서는 바이든 당선 및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확률을 가장 높게 평가 중에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당선 확률에 대한 트럼프 지지율, 이쪽 보시면 왼쪽에 이 지지율 격차가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죠. 크게는 12% 정도 벌어지다가 지금은 7% 내외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 지지자가 대체로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부분이고, 우편 투표 부분이 회색 부분, 오른쪽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직접 이 당일 투표하는 경우가 이제 이 녹색인데, 트럼프 지지자는 당일 투표를 선호하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눈 이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DB금융투자에서 분석해서 올려놓은 이 자료입니다. 자, 백악관의 트럼프가 장악을 하고, 또 의회는 상원 부분이 공화당이 장악했을 때가 이제 가장 긍정적이다. 그래야 감세나 인프라 투자를 하고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뭐 그래도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세 번째 부분이 백악관의 바이든, 그리고 의회 상한도 민주당, 이런 흐름이 진행됐을 때 오히려 이제 증세라든지 규제 강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실질적으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결국은 이제 그 된 후에는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주안점을 둘 부분이고, 또 향후에 어떤 정책을 펴냐에 있어서 나름 그 산업 섹터별로 다소의 그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줄기 흐름들은 그렇게 크게 바뀔 가능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미 대선 이후에 주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일정 정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지지율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지율 양 후보 간 좁은 지지율 격차와 우편 투표 급증이라는 변수로 과거 어느 대통령 선거 때보다도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선거인단 선출이 11월 3일 부분에 있고, 지난번 조사까지는 12개 경합주 중에서 9개 주만 바이든이 우세하고 3개 주만 트럼프가 우세한 그런 현상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우세 판가름, 경합 지역에서의 판가름이 어떻게 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이제 그 판도를
결정 지을 건데, 뭐 그런 가운데에서 대법관 관련된 이야기도 막 나오죠. 그죠? 지금 트럼프 내에서 트럼프가 대법관을 임명하는 부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흐름들도 있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연준의 제로금리 탈출은 요원하다는 부분입니다. 평균 물가가 2% 달성은 상당한 도전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무엇이냐면, 지금 이 2012년 13년 이렇게 해서 쭉 평균 물가 목표제 뭐 이 2% 목표 달성 시점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보게 되면 이 팬데믹 여파로 서비스 부분 고용과 임금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이 저금리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미국 시장의 약세 흐름이나 또 그 미국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과도하게 우리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 역시 뭐예요? 다소는 지나친 흐름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 뭐 트럼프 공화당과 이런 상원이 나타났을 때 이 공화당이 의회 상원과 또 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뭐 무역 분쟁 확대 가능성은 지속적이겠죠. 그죠? 실물은 뭐 현재지와 동일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급여세 인하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계속해서 FOMC에 압박을 넣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고, 그죠? 반대로 이제 백악관 바이든이 당선되고 의회 상원이 민주당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됐을 때는 대중 무역 정책은 강경한 입장이 유지되겠으나 관세 전쟁을 통한 압박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 그래서 중국 이해 지역과의 통상 마찰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중립적인 부분, 법인세 인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내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부정적인 반면에 관세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양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 비교 흐름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는 경제 재개 및 정상화에서 감염이 다소 되더라도 가능한 빠른 경제 재개를 지속하려고 하는 흐름을 갖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은 조심스러운 경제 재개 방향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신재생의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뭐 헬스케어 분야 뭐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조 달러의 지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뭐 조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율을 현행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에, 이제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려고 하고, 뭐 개인소득 최고소득의 한계세율 인상도 정책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속하려고 하는 흐름, 그리고 무역 분쟁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아주 피곤하게 우리 시장을 짓눌렀었던 악재 요인들이었죠. 여하튼 그런 가운데 바이든은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는 강경 조치를 하되, 이제 관세 전쟁은 좀 피하려고 하는 움직임,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장단점 부분이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화석 연료를 사용을 옹호하고, 그죠? 기후에 관한 주류 과학 거부하고, 또 오바마 시대에 제정된 환경 규제 철회 추진, 이런 전방위적인 부분이 좀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죠?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의 이 수조 달러 지출을 하려고 하는 바이든의 정책과는 그런 부분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보건이나 사회복지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보게 되면 뭐 복지, 사회복지 분야도 바이든은 더 뭐 전체적으로 넓히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여당과 야당, 그런 성향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에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중에 이유 중에 뭐 이런 대선의 불확실성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가 있죠. 그게 이제 이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을 놓고, 그죠? 트럼프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보수와 진보 쪽 라인으로 보게 되면 이 대법관 부분에 있어서 보수 대법관이 좀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진보 성향이었는데, 그 진보 성향 부분의 별세한 후에, 그죠? 추모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연방 대법관 인준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부분인데, 보수 성향 대법관이 5명이고 진보가 4명이었는데 이제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했기 때문에 3명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화당 트럼프는 이제 이 보수 성향의 이 대법관을 임명해서 6명으로 올리고 진보를 3명으로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 부분이죠. 그죠? 이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공화당의 포석이에요. 이 트럼프가 이 우편 투표와 관련된 이 부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후에 이 대법관의 이런 이 투표 부정과 관련된 게 올라갔을 때 보수 인사가 더 많으면 트럼프 쪽 라인 부분에 이 유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 또 두 번째로는 미국 여성 유권자 표심입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근소한 차이로 뒤지고 있는 트럼프 후보는 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선전하고 있는데, 그런 여성 후보 지명을 통해서 여성의 표심을 잡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기 부양책의 통과 가능성은 지금 낮아진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이 추가 부양책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 부분도 이 대법관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은 3조 달러 이상, 그리고 공화당은 1조 달러 이하로 어떻게 5차 경기 부양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왜 트럼프가 그 금액을 낮춰서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죠? 지금 지방주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풀게 되면 그 주 정부나 주 지방 정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그것이 투표에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의 우위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 그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돈을 푼 거지만 집행은 지방정부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작용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 흐름 때문에 미국 시장이 흔들렸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어제 3% 급락을 했다고 우리 시장이 정말 초전박살이 났죠. 그죠? 초전복살이 난 상황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자세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미국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올려놓겠지만, 미국 시장 부분에 있어서 어제 기술주들이 하락했었던 부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미국 시장의 하락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락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이 5차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이 반독점 소송과 관련된 부분, 그죠? 9월 3일 날 구글, 9월 16일 날 페이스북, 그리고 또 어제 또 이 반독점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는, 급락을 맞은 거란 말이죠. 그죠? 요런 내용들 부분이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 반독점에 대한 규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바이든은
이 대형 IT 기술주 부분, 네, 그 CEO들과 관계가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다소 이 해결의 방안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미국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또 잠시 후 이 시간 여기서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주주 요건 강화, 그죠?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드는 이 부분 때문에 기관의 선제적인 매도 공격이 엄청나게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관님들께서 그죠? 쫄깃하게 매도 때리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일별 동향을 보게 되면 나오죠, 그죠? 외국인도 매도하긴 있긴 하지만 이 금융투자라든지 특히 연기금, 이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때리니 매 장사가 없다고 그렇게 시장이 지금 급락하는 부분인데, 이제 구분응선까지는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잘 버티셔야 될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